you. And there's what's over there. 저는 보스턴 근교에 있는 브랜다이스 대학교라는 곳에 방문연구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작년 3월 중순에 도착을 했고요. 약 1년 동안의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3주 후인 4월 중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는 영미시라는 분야를 전공을 하는데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지방에 있는 전북대학교라는 곳에서 영어 영문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2022년도부터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재학 중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학교도 다녀보고 하니까 이곳에 있는 대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하반기에 박사과정에 지원을 했고 8월 중순부터 새롭게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유학 준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비교적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촉박한 시간에 이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유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8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는데 한 2달? 9월에서 10월까지는 그걸 준비를 했던 것 같고 11월부터는 이제 학교들이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를 했던 게 저는 어학 점수였어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 게 영어 영문학 박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학 점수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됐던 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학교들에서 요구하는 어학 성적들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게 최저 기준만 맞추면 된다고 이제 교수님들께서 그러셔서 되게 쉽게 금방 지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공부하는 문학적인 어떤 언어적 표현, 영어의 어떤 문법과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한, 그리고 학술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한 영어적 문법이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플 점수를 따기 위해서 8월 중순 말부터 한 10월까지는 계속 공부하고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점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저 점수에 맞게 성적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노력을 했던 것이 이제 SOP. 뭐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해왔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야를 연구를 해나갈 거다라고 소개를, 그러니까 연구적 소개를 하는 페이퍼죠. 적게 요구하는 학교에서는 약 2페이지, 한두 페이지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었고 많이 요구하는 곳은 한 5페이지 정도까지 요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도 항상 해주셨던 말씀이 어학 점수는 금방 딸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SOP를 좀 철저하게 써야 된다. 뭐 학교마다 이제 수백 통의 SOP를 봤는데 그 중에 눈에 띄려면 확실한 어떤 언어적 표현도 해야 될 뿐더러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를 캐치를 해서 너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 라고 자주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는 한국의 박사 생활을 하면서 연구재단에서 하는 개인 연구 사업도 따봤고 그리고 어떤 연구처에서 하는 연구 지원 사업 그런 것도 이제 받아봤기 때문에 이번에 SOP를 쓸 때도 아예 밑바닥부터 쓴 것이 아니라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지원서들을 참고해서 SOP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이제 주변 사람들, 특히 교수님들께 보내드리면서 첨삭을 많이 받았고요. SOP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을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게 해주셨던 게 이제 저희 분야는 라이팅 샘플,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인문학 분야에서는 라이팅 샘플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한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되는 어떤 일종의 리서치 페이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저는 박사과정을 할 때 이미 한국학술지에 논문을 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영어로 옮겨서 제출을 하는 것만 하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라이팅 샘플에 투자한 시간이 가장 적었고 그리고 SOP가 그 다음 적었고 오히려 영어 성적을 받는 게 가장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추가로 학교마다 요구하는 그 서류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학교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학술적인 이야기를 빼고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 분야가 영문학 분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문학 박사과정은 라이팅 센터에서 라이팅 클래스를 티칭하기도 하고 첨삭하는 조교로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팅 샘플을 주고 이것을 첨삭하고 학생들을 좀 지도하는 어떤 페이퍼를 따로 쓰라고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기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빠른 학교들은 12월 1일에 마감을 하는 학교도 있었고 제가 지원한 학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지원을 받은 학교는 해를 넘겨서 1월 15일까지 지원을 받은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오픈되는 기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최대한 빠르게 어플라이를 하면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늦게 유학 준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그냥 마감일에 맞춰서 계속 냈던 것 같아요. 뭐 12월 1일, 12월 15일, 12월 18일, 1월 1일, 1월 15일 이런 식으로 딱딱딱 맞춰서 최대한 늦게까지 SOP랑 라이팅 샘플 흑역서로 보낸 CV까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 학교는 그 뉴욕 주회에 있는 알바니라는 도시의 뉴욕 주립대학교 알바니 대학입니다.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학교에서 보낸 오퍼 레터 때문이었어요. 다른 학교들도 이제 오퍼 레터를 보냈는데 약간 형식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가려고 하는 학교에서는 우리가 당신의 어떤 연구 분야,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포스트콜로니얼 연구를 했던 경험과 그리고 환경적 약자에 대한 관심사를 계속 발전해 나가려는 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우리 학교에 있는 어떤 교수의 연구 관심사와 맞았다. 그래서 학교 오퍼 레터를 보내고 당신이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우리 교수들과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당신의 연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를 하고 당신이 다른 학교들과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오퍼 레터를 보내줘서 좀 기분이 많이 좋더라고요. 나의 연구 경력이나 관심사를 굉장히 자세히 봐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펀딩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받을 펀딩 내역은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어 있다시피 연간 22,000달러 펀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등록금이나 학교 보험을 제외한 금액이고요. 22,000달러를 받는 그 명분은 뭐냐면 라이팅 센터에 있으면서 아마 신입생들 대상으로 하는 라이팅 클래스를 하나씩 티칭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에는 첨삭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채점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활동으로 약 일주일에 20시간씩 그렇게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이제 1년에 22,000달러인 거고요. 펀딩을 받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사실 걱정이었거든요. 처음에 유학을 꿈꿨을 때나 그리고 포기할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는데, 다행히도 이제 학교에서 펀딩을 받게 되어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어영문학과를 박사과정으로 넘어오면 대부분은 그렇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한국에서 펀딩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종종 해주셨는데, 사실 한국에서 썼을 때는 그게 크게 체감이 안 됐죠. 막연하게 그냥 돈이 많이 드는 거,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유학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막상 그 상황을 겪어보고 그리고 학교들에서 주는 펀딩 내역들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잉글리시 PhD를 미국에서 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유학 비용을 충당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유학을 결심하고 준비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영문학이라는 전공, 그리고 시라는 분야는 특히 더 한국에서 전공을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준비를 할 때 조언을 구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다 교수님들이셨죠. 이게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렵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좀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내 SOP랑 라이팅 샘플, CV 같은 거를 봐주실 분들이 교수님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나를 심사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한테 그것을 첨삭을 받는 거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교수님들께 좀 귀찮게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저렇게 연락드리고 요청드리고 하면 다행히 귀찮아 하시지는 않으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너무 가지지 않고 유학에 도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인문학적인 이야기, 뭐 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많이 적더라고요. 특히 이제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좀 많은 한국인들 분들을, 인문학 전공하시는 분들 미국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